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입니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도 육군 사관학교 내 흉상 철거 문제가 언급됐는데요. 흉상 철거 논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를 맞아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 이 자리에서도 육군 사관학교 내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소환됐습니다. 홍범도 장군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여전히 편히 잠들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바로 흉상 철거 논란 때문입니다. 일정을 바꿔 추모식에 직접 참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홍 장군과 같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립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박 장관은 흉상 이전 문제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한때 뒤로 돌려놓여지거나 일부 참석자가 흉상 철거 백지화를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흉상 철거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두 달째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181명 명의로 흉상 존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사는 흉상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꾸준히 제기돼 왔죠.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SNS를 타고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요. 소문이 이어지자 크렘린궁은 또 다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대역을 쓴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최인영 특파원입니다. 최근 한 텔레그램 채널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일 밤 침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널은 이전에도 푸틴 대통령이 암수술 혹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거나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한 것이 푸틴의 대역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크렘린궁은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신 푸틴 대통령이 업무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다만 사진 촬영 시점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어지자 크렘린궁은 이튿날 다시 한번 직접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국방장관과 회의하면서 경직된 표정으로 탁자 모서리를 꽉 붙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을 때는 서방 매체들 사이에서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71번째 생일을 맞은 푸틴 대통령은 이달에만도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합뉴스 최인영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 1기 60명이 오늘 처음으로 소집 해제됐습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고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는데요. 36개월 만에 사회로 복귀한 이들은 복무기간이 길고 장소가 교정시설로 제한돼 있다며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정 시설을 나섭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이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깁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교도소에서 3년을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대체 복무 요원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집 해제가 되게 되었는데요. 무사히 소집 해제를 맞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인원은 전국 15개 교정시설에서 모두 60명입니다. 2020년 10월 현행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1,100여 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입니다. 기간이 길고 장소가 교정시설로 제한돼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 민간 형태의 복무로서 징벌적 형태가 제거된 그런 순수 민간 대체 복무 형태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체 복무 신청 등을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는 병무청에 복무 기간을 27개월로 줄이고 대체 복무 기간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 검토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복무자들이 복무 만료가 되고 하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대체 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100여 건이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서울 여의도 도심 한복판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영등포 소방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교통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30대 남성이 구멍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 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최초 발이 빠질 정도의 구멍은 확인 결과 가로 5m, 세로 4m, 깊이 4m로 추정됩니다. 영등포구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통제선을 설치한 뒤 복구 작업에 나섰고 땅꺼짐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검게 탄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로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현지 시간 23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차량 158대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헌데 이 사고의 원인 다름 아닌 안개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낀 이른바 슈퍼 안개가 생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들이 뒤엉킨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시커멓게 탄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했는데 원인은 슈퍼 안개로 추정됩니다. 슈퍼 안개는 수증기가 응결하는 안개에 연기나 미세먼지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슈퍼 안개 발생 시 가시거리가 3m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교량으로 수증기가 풍부했고 인근 화재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습기와 뒤섞이면서 슈퍼 안개가 발달했습니다. 수증기가 미세 입자에 달라붙으면 응결이 쉬워져서 대기 중에는 물방울이 더 늘어납니다. 또 연기 섞인 안개는 일반 안개보다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기 때문에 가시거리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면 이 먼지들이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일종의 응결핵 역할을 하면서 새벽에 매우 짙은 안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짙은 안개로 2006년 서해대교에서 29대 추돌, 2015년엔 영종대교에서 106대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가을에서 봄철까지 지면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안개가 자주 낍니다. 특히 늦가을부터는 미세먼지까지 날아들어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